일단 자본주의 퀴즈 얘기를 계속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자본주의 퀴즈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방송이 뭐예요? 돈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돈과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러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퀴즈는요, 광고, 소비, 재무 관리에 있어서 예전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뭔가를 광고한다. 그러면 그거를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오히려 신뢰하고 그렇게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학개미하고 서학개미 다 아세요? 병정개미? 우리나라의 주식도 많이 사지만 서학이라고 하면 서양이죠. 미국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서학개미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퀴즈들은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옛날에 욜로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설계까지 이어진다라는 거. 되게 좀 와닿았던 부분은 행복은 충동적으로, 걱정은 계획적으로 라는 것이 배경이었대요. 여러분, 잔악계도 알아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거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려가 많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겠어요. 돈을 모르는 것보다는 돈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 우리는 아마도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인적 자본으로 인식하는 세대라는 것도 되게 좀 와닿았어요, 저. 왜냐면은 저도 제 스스로를 하나의 진짜 1인 기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제 자체가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내가 자본주의 퀴즈구나 라는 생각을 이 책 부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에게는. 거침없이 피보팅 하라라는 부분인데요. 끊임없이 변하는 시장을 상대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피보팅 하라라는 건데 이 용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요. 트렌드 코리아 2020 나왔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피보팅이라고 하는 게 축을 옮긴다라는 스포츠 용어라는데 스타트업에서 일반화된 개념이래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계획을 세워서 하기보다는 실험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피보팅이라고 하는 게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설을 설정하고요. 일단 실행을 하고 잘 되든 안 되든 수정해 나가는 거. 왜냐면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계획 세우고 막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굴려보고 그리고서는 실천을 하는 편인지 이거 되게 좋대. 그러면 일단 실행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됐네?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가봐야지? 이렇게 하는 편인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좀 계획을 잘 세우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서 되게 생각이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편인데 지금의 시대, 지금 2021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빠르게 실행을 해보고 바꿔야 되는,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부분 보고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또 적응하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 자체가 큰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이 남는 거기 때문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거는 5에 해당하는 거, 롤코 라이프라고 해요. 롤코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이번에 또 처음 들었죠. 롤러코스터 타듯이 뭔가 즐기는 삶이래요. 이게 Z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에 비유를 한대요. 유행이 짧고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재미를 찾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다음 놀거리로 넘어가는 그러한 트렌드를 말한대요. 코라이프가 3단계가 있대요. 줄서기, 타기, 내리기 라고. 놀이동산 이런 데 갔을 때 줄을 서죠. 그리고 그거를 타죠. 그리고 빠르게 내려요. 이러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나도 타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챌린지라든지 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다. 뭔가 줄이 길면 재밌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타야 된다. 그러면은 또 내가 서 있는 걸 보고 누군가가 또 줄을 서고. 예측 못할 속도감을 즐기자라는 거래요. 반복되는 것을 지루해하고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찾는다고. 그리고 끝나면은 미련 없이 떠난대요. 우리가 그 깡 있잖아요. 이게 1일 1강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했다가 그 공중파 TV의 뉴스에 나오고 난 다음에 깡 사망 선고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들만 알고 있었던 유튜브에서 보던 것들, 틱톡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는 공중파까지 진출을 하고 나서는 이제는 끝났어. 얘는 끝. 그리고 다른 걸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롤코 라이프, 뭔가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랑 뭔가를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우리 Y에 해당하는 게 오하운이라고 인스타에 보면은 태그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하루 운동. 우리 아까 전에 말했던 레깅스 등산복이라든지 그리고서는 홈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오하운 이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운동이 그냥 단순히 운동 자체로 끝나지 않고 패션, 인증샷, 챌린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자신이 성장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것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크루,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온라인 이런 걸로 확장된다. 오늘 하루 운동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경험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확장과 수직적인 확장이 있는데 뭔가 운동이라고 했을 때 골프, 등산 뭐 여러 가지 운동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른 요소를 결합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요가라고 하면 요가에다가 명상을 붙이고요. 요가인데 선셋, 해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플로팅 요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붙여서 수직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수평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내가 단순히 운동만 하고 싶진 않다. 인증하고 기록하고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 저는 이게 정말로 많이 와닿았던 게 저도 되게 운동에 대한 요즘에 관심이 많거든요. 관심이 많다고 해서 좀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공부를 끝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룹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그룹 PT를 받았을 때 선생님이 국가대표 또 선수 그래서 약간 저희들을 가르쳤을 때가 크로스핏처럼 한 거예요.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할 때마다 토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14시간씩 책상에 앉아있던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삥삥 돌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운동해서 몸이 바뀌는 것만큼 성취감이 큰 게 없어요. 세상은 내 맘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나에 대한 거.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변화가 빨리 오는 게 확실히 운동해서 몸을 만드는 거. 그때 그 뿌듯함이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근데 그게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경이 뭐냐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유일한 성취로 찾는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데 너무 여기서 이해가 된 거죠. 뜻대로 되지 않아 세상이. 그래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는 게 몸이고 하면 항상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옷을 뭘 입어도 진짜 싼 거 입어도 예쁜 거 아시죠? 몸이 예쁘면. 네. 진짜로. 아무래도 운동에 대한 것들이 보여주기, 인증샷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운동복, 예쁜 것, 뭐 등등등등등 그 다음에 챌린지 이런 것들도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N차 신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N차 신상? 이것도 저도 여기서 또 처음 들었습니다. N차 신상이라고 하는 게 중고시장? 우리가 옛날에 중고라고 하면 남이 쓰던 물건 그냥 사고 팔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요 몇 번째 받아 쓰더라도 물려받더라도 새 것에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N번째 신상품이라고 해서 N차 신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트렌드지만 뭔가 물건을 사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더 커진 거예요. 이런 트렌드 때문에. 왜냐면 중고 거래 시장이 성장할수록 기업들은 새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더더더더 커진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중고 거래를 하고 뭐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나 샤넬의 클래식 백이라든지 에어포스 원 파라노이즈 네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이게 화제가 됐던 리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스타벅스의 서머 레디백이 진짜 사람들이 그거 모아가지고 줄 서가지고 새벽부터 이거 사다가 중고로 되게 비싸게 또 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중고로 사는 사람은 아이들이나 또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비싸게 주더라도 사든 거고요. 그래서 진짜로 내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1차 신상을 팔 수 있을지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X 유니버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일단 CX라고 하는 게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거. 여기서의 가장 큰 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고객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는 모든 과정에서 겪는 감정과 반응을 기획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CX는요.
신뢰와 몰입을 거쳐서 충성까지 가는 여정이래요. 충성. 이 여정은 끝나지 않고 다시 되먹임되어 새로 시작된다. 이 반복이 거듭날수록 고객 충성은 확고해지며 하나의 세계관으로 발전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고객이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떠한 스타, 그 스타 내가 키웠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키우고 내가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더 좋아하고 뭔가 충성도가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세계관으로까지 발전이 되어가는 거. 그래서 유니버스, CX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목표가 약간 물 흐르듯이 그러한 경험들, 인터넷, 이커머스, 모바일 경험 등에서 끊김없이 매끄럽게 연결되는 속성을 지니고요. 자발적으로 데이터 제공 경험, 고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서 이 CX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준비하는 회사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들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브랜딩에 되게 전문가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삼성 핸드폰은 사용한다고 말하고 애플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한다고? 네. 그거의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소비자들이 사랑하게끔 만드는 거 그것이 진짜 브랜딩이고 어찌 보면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고 아마 찰스님에게는 에어조던 나이키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뭔가 제가 모르는 게 되게 많구나 배워나가야 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레이블링 게임이라고 하는 게 타인과 공유하고요. 또 타인이랑 비교를 하면서 나 자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시선 그 다음에 각종 검사 우리 MBT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를 유형화한다는 거예요. 16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사람 이런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진짜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유튜브에 MBTI 검사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도 놀이로 정체성을 찾고 불안을 극복하고 소비도 마찬가지래요. 해당 레이블에 어울리는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MBTI 그리고 요즘에 기업들이 뭔가 광고나 이런 걸 밑에 껴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뭔가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가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기대와 취업 현실의 격차, 직업의 미래, 불확실성, 그 다음에 약해진 가족, 사회의 유대와 다원화된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이 배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이 너무나 불안한 마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만 이렇게 정형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싶다라는 거죠. 마지막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휴먼 터치거든요. 온택트, 언택트 이렇게 with a human touch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언택트 기술을 보완하는 휴먼 터치라고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뭔가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인간적인 손길을 기술로 만들거나 기술을 최대한 인간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힘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AI의 시대,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이 다 되게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배경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는요. 현대인의 외로움을 증폭하는 기계래요. SNS는 타인과의 교류를 향한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고요. 그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될수록 역설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언택트 패러독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이게 편리함으로 지나치게 남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고 언택트가 강화될수록 휴먼 터치가 필요해진다는 거죠. 뭔가 사람의 손길, 따뜻함,
챙겨줌 이런 것들의 그 필요성이 더 커진다라는 것들. 휴먼 터치의 실현 방법을 보면 고객 중심의 공간이랑 동선을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인간적인 소통을 강화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기술에다가도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 챙김. 회사에서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팀장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면 내부 조직 구성원들의 마음을 조금 더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지금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아이들도 제가 수업을 할 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기술은 좋아져서 안 만나고도 수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이들이 전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매번 얼굴을 대면하고 했을 때 눈을 마주 보면서 쓰다듬, 약간의 그런 터치 이런 것도 그게 정말 알게 모르게 미묘한 것이었지만 컸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되고 나서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10가지의 키워드, 물론 이 키워드가 완전히 뭐 정답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의 흐름인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하는 트렌드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2021년 흐름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막 되게 힘들게 거슬러 오르는 거? 이런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내 파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타고 올라가서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고도 뭔가 성과를 크게 높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트렌드를 보는 게 거인의 어깨 위에도 올라타고 이런 파도의 흐름에도 타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정말 거의 2시간 가까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날씨 춥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